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단어들 해시태그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해외 수주, 사우디, 그리고 원팀 코리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는 지난해보다 44% 증가를 했습니다.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52억 달러 증가한 173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수주를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는 악화됐지만 해외 수주가 견조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사우디나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 재건 기대감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네옴시티의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원팀 코리아에도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네옴시티가 선정이 되면서 수주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50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우크라 재건에도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랑 중앙아시아, 중동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지 피노스탁의 신현욱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나토 이제 스웨덴이 처음으로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하고 좀 이 재건 관련돼서도 계속 이슈가 좀 터져 나오는 이 분위기. 우크라이나로 이제 눈이 좀 쏠려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재건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재건 관련주가 거의 작년부터 계속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제는 재건 안에서도 또 다음 또 순환 섹터가 이제 어떤 거가 좀 뭔가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ODA라고 EDC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제 그 공적 개발 원조, 그 다음에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이런 걸 뜻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그 병원 주택 그리고 이제 그런 전쟁을 이제 맞은 개발도상국 이런 데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제가 지금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하나 속보가 나왔던 게 이번에 대통령 맞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의 신탁 자금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은 나중에 재건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좀 뭔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지원하면은 나중에 건설 같은 거한테 좀 뭔가 우선 협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좀 이런 통로를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봤을 때 이제 인도주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이게 연말까지 이제 전부 다 돈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봐야 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토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께서도 유튜브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설명도 좀 해주고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건설 관련된 게 이슈가 된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어느 나라의 뭔가의 복지 시설에 이제 좀 그런 관련된 건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자금이 생성이 돼야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점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확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실 건설 회사들의 흐름이 좀 많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반짝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걸로 시작으로 점점 이제 앞으로 이런 자금 같은 것도 많이 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사실 가장 많이 올랐던
이렇게 표현해도 되게 될지모르겠지만 수혜 종목에서 곡물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곡물인데 특히 곡물농사 뭐 이런 거 저번에 뭐 댐도 무너졌다고 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난방에너지와 전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또 요구를 했다라는 좀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뭐 전체적인 이런 기본적인 거 뭐 먹는 거 뭐 입는 거 자는 거 쓰는 거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곡물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곡물주라기보다는 곡물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육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상 쪽으로 나가는 건데 원래 가장 많이 나가는 쪽이 이제 오데사죠. 예, 근데 이제 오데사 쪽이 이제 러시아와 이제 계속 이제 막히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많은 채널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철도가 속해 있는 쪽, 그 다음에 해상을 또 개발하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도는 지금 이제 그쪽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 아, 그쪽이 철도를 깔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회사가 이제 그쪽에 지금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상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을 할 건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도와달라 이런 부분을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곡물 수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쪽 사업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뭐 전력 공급, 그 사우디 수주보다 큰 규모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뭐 문제가 많습니까 이쪽에? 아, 이게 아무래도 전쟁을 하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서는 이런 전력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가 사실 뭐 이거 다 전쟁 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미사일 쏘고 이러면 사실 전기 다 끊기고 뭐 정전은 뭐 당연한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전력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큰 수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이 전력 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가 많이 바닥에 있습니다. 물론 한 종목 정도가 최근에 이제 크게 한번 간 적은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같이 이런 전력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이 좀 있으면은 이제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겨울이 좀 있으면은 이제 점점 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의미로 이제 난방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수주가 사우디 수주 이상으로 전력 쪽은 나올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력 쪽의 관련주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 되면 전력주에 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런 거를 전쟁을 통해서 좀 굉장히 좀 국가의 경제는 힘든 상태다라고 보는데 이거 다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 런던 재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재건회의에서 이제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걸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원래 그 전에 이 부분은 결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자만 해도 한 50조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재건에 대한 금액이 나온 게 뭐 다른 뉴스가 전부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300~400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중에 이제 50조 정도는 일단 해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또 다른 해외 러시아 자산들을 다 동결을 해서 전부 다 가져온다고 하면은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러시아가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그렇죠. 우리 돈 안 주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에게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참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돈이 있는 거를 확인해야 기업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한테 돈이 이제, 안 되는 걸 기업은 맞습니다. 움직이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자 같은 거는 좀 계약금 같은 걸로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은 재건이 점점 이제 좀 많이 올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동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중동에서 지금 보니까 한국의 이라크 공동위원회가 수립이 될 기대감이 좀 차오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아, 이라크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그 이라크랑 협약 하나를 맺었습니다. 그 공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고 이게 어떠한 의미를 하게 되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라크는 53조 원을 투입을 해서요. 그 신항만 개발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대우건설이 지금 수주 참여를 할 생각이고요. 수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그런 다른 이제 비스마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신도시 개발입니다. 그거 역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13조 원 정도입니다. 꽤 크네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3조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지금
계속 보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지금 일단 국토부 장관이 거의 뭐 해외 수주권은 계속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해외 수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좀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맞아요. 많은 네. 기업들이 지금 중동 쪽을 바라보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사실 수주하면 사우디잖아요. 네네, 사우디입니다. 네, 사우디 쪽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우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큰 아미랄 석유화학 패키지 네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인프라가 MOU가 맺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사우디는 열병합 발전소 입찰이 남아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가 또 남아 네옴시티 있고. 또 나오나요? 네, 네옴시티.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석유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수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매달 소식이 있을 거라고 지금 장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달 소식이 나온다는 건 사우디를 계속 검색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쪽은 가장 이제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수주가 가장 먼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쪽으로 많이 봐야 되고 또한 네이버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많은 현대 기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사우디는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쿠웨이트도 있고요. 쿠웨이트. 네, 예. 그다음에 카타르도 있고요. 아, 카타르 또 월드컵 때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중동을 잇는 그 철도 사업이 있는데, 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나라의 철도를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많이 좀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아니 이게 뭐냐면 사실 옛날에 중동만 해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맞붙는 나라, 맞습니다. 그 사막, 네. 덥다, 막 이런 이제 키워드가 나왔는데 사실 그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네. 정말 엄청나게 바꿨죠. 그 두바이가 완전 그 중동 자체를 바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됐고 여행을 가고 싶은 도시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도시를 깐다거나 무슨 뭐 항만을 건설한다든가 무슨 이 송유관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나라 기술이 들어간다면 엄청나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금싸라기 지역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플러스하면 이제 해수 처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네. 좀 그랬는데 중동 쪽 개발이 더 커지면은 이쪽 사이즈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해수 처리 쪽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해수 처리.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동 이슈들이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핵심을 네. 좀 짚어주셨으니까 네네. 이제 관련된 종목부터 좀 예. 가장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네. 좀 짚어주시죠.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슬라이드가 나오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재건 포럼에 참여한 회사기도 하고 이름이 MOU를 맺은 국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국보입니다. 오 이름이 회사 이름 국보네요. 글씨체도 예, 예. 상당하죠. 예. 예, 예. 궁서체로, 네, 궁서체로. 국보 이렇게 네, 맞습니다. 남대문 이렇게 써 있는 네.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예, 이 예.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하고 이제 해운 물류 쪽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항만 개발을 한다 이러면은 이미 그 MOU를 맺은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만 쪽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MOU를 맺었다는 거는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이제 남광토건. 남광토건. 네. 남광토건은 뭐 재건만 관련되면 맞습니다. 항상 튀어오르는 그런 네. 주식이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종목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사우디 수주, 이라크 수주 아, 경험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라크는 아까 말씀드린 경전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렇죠. 이미 이거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도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중동 이슈가 나오면은 대장급으로 올라가진 않는데 문제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많은 구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난강토건도 하나의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핀텔이라는 회사인데요. 핀텔이요? 전 처음 네, 들어봅니다. 이 회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이제 이라크에서 지금 방산 쪽을 우리나라에게 지금 계속 오, 말하는 부분 중 네네네, 하나가 네. 철책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유일 분당 국가 중 하나인데 잘 만들죠. 네, 그런 24시간을 거.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CCTV 같은 거를.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큰데 핀텔이라는 회사가 AI CCTV 같은 걸 하고요. 감시를 하는 회사군요. CCTV 네, 만들어서. 맞습니다. 네, 이제 또 하면은 이제 보면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이제 지금 현대 기술 같은 걸 하면서 스마트 시티에도 많이 이용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올 뭐 점점 발전할 산업에 가까운 회사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뭐 그 철창 뭐 이쪽뿐만 아니라 네. 건물에서도 잘 사용이 되고 네, 맞습니다. 도시 곳곳에도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이번에 그 스마트 시티 같은 걸 많이 이제 하는데
그거 관련된 회사기도 합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그 건물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온다면 예, 맞습니다. 그곳에 이 회사가 CCTV로 진출을 하고 예. 감시하는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예. 구축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또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 관련된 이 재건주, 네. 그다음에 새롭게 수주를 이제 중동에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예, 너무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좀 새롭게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동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건설업계가 좀 많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얼만큼 발전해 나갈 수, 그리고 반짝 어떻게 좀 주식 자체가 올라올 수 있을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밑에 잠깐 나갔었죠? 이분께 졸탄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고, 저는 내일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